정치를 1도 모르던 경상도의 딸은 대체 왜 어떻게 진보가 되었나. 대한민국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2024년 겨울 한복판에서 탄핵을 목놓아 외치며 사랑과 평화를 노래한 2030 세대에게 바치는 뜨거운 연대의 에세이. 걷는 사람 에세이 27. 안지은 전윤채 우리는 표류하고 있습니다. 출간. 92년생 잔나비띠 두 절친의 인생 현타 물리치기 대프로젝트. 여행, 취미, 연애와 결혼, 고향, 여성, 부모님 세대, 주거, 밥벌이. 8가지 키워드로 진단해본 2030 세대의 한 주소. 1992년생 32살.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이렇게 가방끈이 긴데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다는 허탈감이 해일처럼 몰아치던 그 즈음. 지은과 윤채는 인생 현타 물리치기 프로젝트를 시행하듯 서로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한다. 201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데뷔한 시인이자 회사원인 안지은, 그리고 시인 지망생이자 회사원 전윤채, 둘은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서 만나 친구가 되었다. 때로는 해외여행을 가기도 하고 덕후 생활을 즐기기도 하지만 경상도 출신의 서울살이는 뼈를 때린다. 매일매일 절절하게 느끼는 밥벌이의 힘겨움, 불안정한 주거지로 인한 심리적 불안, 여성으로서 살아가기에 난감함, 정치로 인한 스트레스, 가족과의 끊임없는 불화 등을 겪으면서 둘은 상처받고 싸우고 살고자 몸부림친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왜 만날 제자리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삶은 언제 정착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서로에게 붙이는 편지로 대신하며 둘은 우정을 노둣돌 삼아 오늘을 견딜 힘을 얻고 새로운 내일을 상상해낸다. 92년생의 누군가를 만나면 전쟁터에서 만난 동지 같다. 무한 경쟁 시스템만으로도 버거운데 우리는 경쟁자까지 많아서 무엇 하나 쉽지 않았다. 인생 첫 수능은 역대 전무후무한 응시생 수를 기록했고 취업, 국가고시 경쟁률은 높아지기만 했다. 그야말로 바늘구멍에 코끼리 넣기 겨우 한 자리 얻고 나서 보면 위에는 여전히 어른들이 자리를 꿰차고 있는데 그들의 삶도 썩 안정적으로 보이진 않는다. 여행 윤채의 이야기. 그 시기 나는 개오바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30시간을 깨어 있다가 딱 하루 쉬고 출근하면서 개오바 돈은 없는데 월급 날까지 한참 남았으면 또 개오바 위험 때문에 병원에 다녀오면서 개오바인데 하다가 힘들어서 주변 사람에게 털어놓았다가 버티라는 대답이 돌아오면 오바임. 진짜 개오바 같은 포인트는 방송국 생활을 그만둔 지금도 이 개오바 생활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다. 다시 문학에 애정을 가지고 돌아온 지금 나는 뭐라도 닥치는 대로 해야 나중에 밥 먹고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작은 회사에 일자리를 구했고 대학원에 다니면서 논문과 내 작품을 쓰고 또 밤을 새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이렇게 가방끈이 긴데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다는 허탈함은 왜 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걸까? 연애와 결혼 윤채의 이야기 중 단지 연애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관계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시소 같았을까? 나에게서 문제를 찾는다면 나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니까 연애를 할 때면 나는 나보다 연인을 더 사랑했으니까 연인이라는 딱지가 붙은 인간은 내게 프리패스였으니 순위를 매기자면 영순위인 거지. 연애와 결혼 지은의 이야기 중 청소년기 내내 뉴스만 틀면 국회에선 싸움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말 그대로 멱살을 잡고 무력을 행사하는 싸움판이었다. 의사봉을 두드리지 못하게 무리를 지어 회의 진행을 맡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목 놓아 울고 있었다. 무서웠다. 탄핵의 뜻을 몰라서 총알과 핵을 일컫는 말인가 싶었다. 고향 윤채의 이야기 중 강남역에 술 마시러 갔다가 죽은 친구도 헤어지자 했다가 맞아 죽은 후배도 집게손 모양을 그렸다는 이유로 남염 작가로 몰려 일자리를 잃은 일러스트레이터도 페미니즘 수업을 한다는 이유로 준 주소가 공개되어 테러를 받은 대학교도 잠깐의 호기심으로 인해 N번방에 갇힌 아이들도 나쁜 생각을 해서 실제로 겪은 게 아니다. 나쁜 일을 피할 수 있었는데 못 피한 건 더더욱 아니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혐오란 여성이라서 당한 범죄를 넘어 피해자를 둘러싸는 갑론을박 모두를 포함하고 자기에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믿는 제3자의 무례와 무지함까지 말한다. 여성 윤채의 이야기 중 페터바이스의 소설 저항의 미학에서 지배 계급에 대한 저항은 연대를 통해 가능한데 연대는 무엇보다도 타자에 대한 상상력을 토대로 한다고 서술한다. 부모 세대와 청년 세대가 서로 겪어보지 못한 세대를 상상할 때 그 상상력은 이해의 토대가 되고 연대의 발판이 될 것이다. 내가 엄마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부모 세대를 이해한 것처럼 부모님 세대, 지은의 이야기 중 극심한 불면증이었다.
열대야를 기르는 나날들. 지옥에는 다 잘한 내가 있다고 믿으며 매일 버텼다. 내게 죄를 부여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였다. 하루에 삼켜야 할 알약이 늘어나는 만큼 내가 소화해야 할 내일이 쌓였다. 하루 12시간 노동을 해야 서울살이가 가능했다. 퇴근길 버스는 늘 기분 나쁠 정도로 따뜻하고 나는 언제나 잠깐의 사람. 버스에서 내리면 가야 할 집은 있지만 정착할 수 있는 집은 없는 사람. 주거 지은의 이야기 중 상처를 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면 나는 부자였다. 내가 가진 재산은 상처뿐이었다. 유년 시절 성장기에 겪은 일들은 내 안의 슬픔을 키웠다. 겉으로는 명랑한 척 밝은 척 가면을 썼지만 내 속은 우울에 잠식당하고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문학을 접하고 난 뒤 나는 내가 가진 게 상처뿐인 게 좋았다. 아이러니하게도 기쁘고 행복할 땐 글이 나오지 않았다. 내가 슬픔으로 가득 찰 때, 과거의 슬픔이 나를 툭툭 건들 때 글이 써졌다. 그렇게 나는 문학에 코가 꿰였다. 밥벌이 지은의 이야기 중 두 사람이 현재를 이어가고 있는 공간과 시간인 이곳은 폐허가 틀림없다. 소리치고 싶지만 참으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 윤채와 지은이 사는 세계는 여전히 수능적으로 배우길 강요하고 충고하고 있다. 8개의 이야기를 읽으면, 서로에게 쓴 편지를 읽으면 불안하게 표류하고 있는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러니 우리 이제 지금을 씩씩하게 좌절하며 더디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손뼉을 쳐주자. 그들은 나보다 훨씬 용감하고 우리보다 높고 깊고 명랑하고 긍정적이며 아름답다. 윤채와 지은의 우정은 폐허 속에서 폐허를 찾아내어 모래바람처럼 바스러지게 할 수 있다. 그들의 목소리는 노래도록 멀리 퍼져나가야 마땅하다. 오래 품고 있던 꽃씨를 윤채와 지은의 손바닥에 하나씩 올려주고 싶다. 유현아 시인의 추천사 중